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요,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.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지금 현실만 보고 미래도 이런 줄 알고 결혼을 하거든요. 막상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헤어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, 사람인지 그 가치를 보는 게 저는 스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피디님들 아직 다들 결혼 안 했잖아요. 결혼할 때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. 근데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요. 일단 피디님부터. 상대방 부모님도 부모님 노후. 피디님은요? 생활 스타일. 생활 스타일, 유머, 개그 코드, 유머, 개그, 경제력, 경제력, 좋은 조건 이런 거 말고 또 있잖아. 생각하는 거 없어? 대화가 잘 통하는 거. 제가 요즘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미라클의 박위 씨하고 시크릿의 송지은 씨가 결혼한 거를 보면서 와,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다.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감동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뭔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가슴이 찡하면서도 가슴이 좀 이상한 느낌이었는데, 제가 결혼정보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건적인 부분 그리고 정량적인 스펙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. 화제거리를 많이 주려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이 생각은 무조건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.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면.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. 첫 번째, 내 배우자가 돈을 영영 벌지 못할 때. 내 배우자가 잘 벌어서 결혼할 때는, 근데 이 남자랑 살다 보니 이 남자가 좀 아프게 됐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벌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. 자, 그럴 때 피디님은 어떨 것 같아요? 그런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 좀 나가서 돈을 벌고 올 것 같아요. 말은 쉽지. 혼자 지금 벌고 먹고 쓰는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않아? 근데 예를 들어 애를 낳고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될 수도 있잖아. 어떨 것 같아요? 자, 피디님. 진짜 돈을 못 버는 거야. 벌고 싶은데 와이프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. 솔직히 진짜 너무 끔찍할 것 같긴 해요. 그쵸?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?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 막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내가 닥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. 제가 제가 요즘 또 이렇게 보는 채널 중에 궁상부부라는 채널이 있어요. 근데 그 궁상부부라는 채널에 보면 남편은 키가 168, 여자는 키가 175인가 그래요. 남자분이 결혼 생활 도중에 이제 아파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남자가 전업주부가 돼요. 여자가 돈을 벌어오고.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와이프한테 이제 좀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,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. 신랑이 그런 상황이 됐어. 그럼 솔직히 나는 좀 자신 없었을 것 같아. 솔직하게. 근데 애가 있어. 애가 있으면 애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내겠죠? 근데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여자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누군가에겐 닥칠 수 있잖아요. 아, 그럼요. 대부분 부부는 어떻게 돼요?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가 남자가 돈을 날려 배우자의 그 점을 못 참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. 배신감을 느껴서.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. 주변에서 야, 나 돈 많은 남자 만나, 이 남자랑 결혼해 라고 했을 때 지금의 그 남자의 상황만 보고 결혼을 혹해서 하는 거는 아닌지, 이런 최악의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. 이 남자가 지금은 돈이 있어. 하지만 어떤 상황에 가서 이게 망할 수도 있고, 어떤 상황에 가서 몸이 다쳐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, 그럼 내가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될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, 이 남자가 그럴 만한 자신이 있는지,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,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.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교제하시는 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. 그걸 알고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한 3년 만에 와이프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.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, 저건 진짜 찐사랑이다. 나 같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? 피디님들,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가 있어. 좋아해, 사랑해.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삶이야. 결혼할 수 있어요? 솔직히. 만약에 결혼한 상태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그렇지, 그건 할 수 있지. 근데 교제 중이야. 난 못해요. 못할 것 같아. 왜냐면 이거를 옆에서 아픈 사람 있는 걸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할 거예요. 왜냐면 이제 그게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옆에서 이제 간호도 해야 되고요. 현실과 지켜내는 거잖아. 옛날에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, 부모님이 아파도 부모님 한 명 케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. 하물며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남을 할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. 이게 현실적이죠.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, 그거는. 남자분 사망보험금 노리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? 뭐라고요? 어머, 아까 그 남자분 아니야,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근데 그분이,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셔서 5년 있다가 재혼을 하신다고 하긴 했거든요. 아니겠지 설마. 그건 아니겠죠. 뭐 저도 이 재혼 상담을 하다 보면 차별하신 분들도 오시잖아요.
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의 사연을 보면은 진짜 힘들게 5년 이상, 10년, 15년 정도도 혼자 계시다가 너무 괴로웠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단순히 이거는 이별하고 이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.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혼이나 이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소식이라도 듣고 요새는 뭐 SNS라도 하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라도 있지만 차별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잖아. 추억들이 다 과거에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괴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. 세 번째입니다.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.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무슨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고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사회적 이슈에 몰려서 진짜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세상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의 유일한 편이 돼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람이다 보니까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잘못 엮여서 진짜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어떻게 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휩쓸려서 진짜 감옥을 잠깐 가게 됐어. 와이프나 남편이.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살 거야? 살아야지. 전 살 것 같아요. 왜? 진짜 모르겠어요. 그런 경우 있잖아. 운전을 잘못해서 사람을 실수로 다치게 해서 안 좋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. 사례들 보면 기사. 그러면은 이제 상황 생활도 끊기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? 아이가 없어. 혼자야. 기다릴 것 같아요. 거짓말 같은데. 어떨 것 같아요? 힘들지 않을까? 나 사랑한 게 아니었어. 못 기다릴 못 기다려? 단호하다. 진짜 기다릴 거예요? 기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3에서 5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. 10년. 좀 빡세다. 다 못 기다리네. 기다릴 수 있죠. 말로는 기다릴 수 있겠지. 오빠라지 한다고? 쟤 좀 이상하다. 이게 숫자적으로 10년이라 그러니까 이게 짧은데 내가 만약에 지금 20살이라고 하면 30이야, 30. 강산이 바뀌어. 내가 지금 40이면 이제 50 이렇게 되는 나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우리가 30대들 얘기할 때 30대 비혼자들이 외롭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런 비혼자들도 외로운데 나이 먹을수록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더 커질 거야. 근데 더 만날 수도 없잖아 또. 같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. 더 힘들겠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면서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요.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지금 현실만 보고 미래도 이런 줄 알고 결혼을 하거든요. 왜 우리 그러잖아요. 사업을 할 때는 사업적 리스크를 다 감당을 하잖아요.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 정도 손해를 보고 사업의 매출이 안 나면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할 때에는요. 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.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막상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헤어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나 싶어요.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스펙 이전에 이 사람이 이런 스펙이 있어서 난 마음에 들지만 역경과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다 떠안고 갈 수 있을 희생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보는 게 저는 스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 만약 결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결혼을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? 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 있잖아요. 이거를 좀 대비시켜서 한번 적어보세요.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 결혼은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라면 조금 생각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